박나래 사건의 A, B, C, 그것이 알고 싶다. 심층 취재 분석. 1. 불법 대출 콜센터 아르바이트 논란. 2017년 12월 14일 어쩌다 어른에 강연자로 출연했을 당시 불법 대출 아르바이트를 했음을 밝힌 적이 있었다. 방송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후술할 논란들로 인해 이 논란 또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비록 박나래 본인이 일반적인 상담인 줄 알았다고는 하나 불법 대출 또한 엄연한 범죄인 만큼 논란의 소지는 엄연히 남아있다. 2. 과거 논란. 박나래의 주력 개그 스타일은 색드립인데 반해 그 수위를 컨트롤하지 못해서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놓고 표현을 하는 편이라 꾸준히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자연히 호불호도 갈렸다. 그 중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논란은 여운파에서 헨리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지 못해 박나래의 사과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었다. 물론 색드립 자체도 충분한 논란거리였지만 나 혼자 산다 출연진들 사이가 너무 친해진 나머지 출연진 사이가 아닌 누나와 남동생이 단순히 농담한 것 아니냐, 출연진들 사이에 친목질이 너무 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등이 중점이었다. 당시 헨리도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비해 문화 등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편에 속하는 나라인 캐나다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내 웃어넘겼던 바가 있다. 그러나 밑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는 여태까지의 사건들과는 달리 옹호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3. 해인 아래 사건. 하지만 그 뒤 2021년 3월 24일 헤이즈니와 함께 인터넷 콘텐츠로 제작하는 해인 아래에서의 성희롱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요약하자면 남자 인형 스트레치 암스트롱의 팔을 늘려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어 남성의 성기같이 보이게 하며 희롱하고 양다리로 책상 다리를 문지르는 성행위 유사 동작들을 하였다. 사실 이전까지의 평범한 상황이고 해인 아래가 마녀사냥 등과 같이 성인을 겨냥한 채널이었다면 재밌는 유머나 해프닝 중에 하나라고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해인 아래의 시청층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유치원생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자면 유치원을 다닐 나이의 어린이들이 보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서 19금을 달아야 되는 희롱을 했다는 소리. 물론 해인 아래 방송 역시 나래의 19금 개그와 헤이즈니의 조합에서 나오는 포텐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는 성인을 겨냥한 방송이긴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인이 주 타켓이던 마녀사냥이나 SNL 코리아와는 다르게 이쪽은 아동이 주 타켓인 헤이즈니에서 파생된 방송이고 방송에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 논란이 일자 업로드 채널인 스튜디오 와플 측에선 처음에 썸네일만 교체했으나 결국 몇 시간 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주된 여론은 그야말로 방송계에서 매장당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이었으며 남성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매장당할 것은 뻔한데 왜 여성에게만 관대한가라는 반응이다. 여성시대, 네이트판 등 여초 커뮤니티 내 페미니즘 성향의 유저들은 쓸데없는 과잉 반응한다. 인형이 수치심을 느끼나 당장 유튜브에 리얼돌만 쳐봐도 사용 후기 등과 같은 성인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그건 안 잡냐? 같은 상반된 반응들이 나왔다. 이는 기존 예능 시청, 리얼돌에 관한 논란 등에서 본인들이 보여줬던 태도와 상반되어 레디컬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리얼돌을 여성 혐오의 일종, 강간 인형으로 왜곡해 부르던 사람들이 막상 다른 인형으로 논란이 되니 인형이 왜 문제가 되냐며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다. 반면 박나래의 행동이 잘못은 맞지만 성희롱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유는 박나래가 특정 대상을 상대로 19금 개그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희롱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성범죄인 반면에 박나래는 딱히 특정 대상을 노리고 19금 개그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희롱보다는 공연음란에 더 맞다는 것이다. 남성들에 더해 많은 여성들 또한 위의 내로남불성 의견에 전혀 찬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추측하자면 철구가 만든 유행어 또는 하는 행동들에 대해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철구와 같은 막장 유튜버의 방송을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사과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죄할 것인가 등 사과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보다 미숙한 대처,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등의 두루뭉술한 면피성, 표현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나혼산같이 나왔던 전현무한테 교정이라도 받지 그랬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나래 본인이 과거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색드립에 대해 언급하며 4만 볼트의 전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키는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작성된 사과문마저 그 이유로 비난받아 인과응보로 반발을 많이 샀다. 또한 아무리 성인 개그가 주력인 개그우먼과 아동 대상이 주 목표인 스트리머의 합동방송이라지만 박나래의 색드립을 적당히 자제하지 않고 오히려 동참하고 돋보이게 하는 연출을 한 제작진들도 잘못이 있다는 반응도 있다. 4. 사건 이후 사건 발생 사흘 후 방영된 3월 26일에 나 혼자 산다에서 아무런 편집이나 비중, 축소도 없이 출연하게 되어 제작진에 대한 비판이 따르고 있다. 박나래와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초심을 잃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부분 VCR이 차지하며 이를 보며 스튜디오에서 패널들의 리액션이나 중간중간 나오는 대화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해도 스튜디오 녹화에서 진행을 이끌어가고 프로그램을 컨트롤해야 할 리더격 인물이 박나래이기 때문에 대체할 인물이 없는 영향이 크며 당일 방송에서 박나래의 일상도 많이 올라왔던 터라 이걸 다 편집해버리면 당일 방영분 절반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주인 4월 2일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분량이 축소 편집되지도 않고 사건에 대해 언급 및 사과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옹호로는 사라졌고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간 기안 8사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 이외의 트집 잡기에 불과한 논란이 일었을 때조차 오프닝에서 언급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몇 주 동안 녹화에 참석하지 않게 하는 전례가 언급되며 프로그램 내 같은 출연자 사이에서도 금 나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사건 이후 나혼산짤이 돌아다닐 때는 나자이크, 레자이크 등으로 박나래를 모자이크한 것이 돌아다닐 정도. 이는 이국주가 비호감 예능인으로 낙인 찍힐 때 나온 국자이크 같은 반응으로 앞으로 박나래가 다시 전처럼 활동 영역을 넓히기 힘들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운파에서의 헨리를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을 포함한 과거 행적들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터진 MBC 드라마 5. 주인님의 남자. 샤워신 노출 문제까지 겹치며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더해 남성 성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한편 박나래의 출연 중인 방송 하차 요구에 대해 메갈리아와 일반인의 반응이 갈려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다. 해이나래 사과문과 공지에는 해이나래를 응원하고 두둔하는 댓글들이 상당수고 박나래의 사과문에도 메갈리안들의 옹호 댓글들이 상당수다. 패미들에 비해 일반 여성, 특히 자식이 있는 여성과 어린, 조카 등 친인척이 있는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더욱 극렬한 거부 양태를 보여준다. 캐리 언니, 이어져서 헤이진이는 아동들에게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박나래가 헤이진이를 초대해 찍은 컨텐츠는 수많은 아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드래곤볼의 대결마저도 폭력적이라고 순화하라는 항의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부모에게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성적으로 너무나도 나간 박나래의 행동이 옹호받을 일은 없다. 전문가들은 성희롱은 성별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기본 입장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희롱을 하거나 특정 성별을 차별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기사에 의하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 현황 및 전체 통계의 성폭력 상담 715건 중 43건의 남자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 그나마도 상담하러 상담소에 온 사람들이 이 정도인 거지 실제로는 말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요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성폭력을 당한 걸 신고했을 때 장난한 걸 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거나 심할 경우 내가 먼저 한 것 아니냐, 여자가 만져줬으면 오히려 좋아해야지 같은 몰상식한 말로 무안을 주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더더욱 그런 경향이 심하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반발로 뜬금없게도 옛날에 성범죄 논란이 있었던 남자 방송인 이수근의 하차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이수근의 경우에는 이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즉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박나래와는 달리 당시에도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불명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잠시 하차하여 자숙 기간을 가진 바 있다. 완전히 동떨어진 사례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설사 이수근이 실제로 했더라도 이는 난데없는 피장파장의 오류와 되돌리기일 뿐이다. 서울 강북경찰서 측의 수사 착수. 사건 발생 후 인스타그램에서의 사과문 외에는 큰 언급이 없이 약 한 달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묻히는 듯 했으나 4월 29일 서울 강북경찰서 측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 인터넷에서뿐만의 반응이 아니라 TV 시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유쾌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많이 힘들어졌으며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던 나 혼자 산다 측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용을 요약하면 일부 시청자가 박나래가 유사성행위 장면을 연출한 것을 놓고 보는 이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줬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 등의 성희롱,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공연음란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수사 진행 상황은 알릴 수 없으나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성희롱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보호법은 피해 인물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어야 성립되며 공연음란 행위는 판례상 옷을 다 벗는 등 상당히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전부터 남자가 여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대역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같은 동성임에도 특히 자기도 사실은 좋았을 거다 같은 차별 발언을 하며 어물쩍 넘기는 일이 반복되었었고 가뜩이나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성별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에 더해 이번 사건 속 박나래의 경우 전술했듯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성희롱인 점, 나래바의 잘생긴 남자 연예인을 초대하려고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진 점이 계속 발굴되면서 박나래의 평판이 심하게 추락한 데다가 이번엔 도를 넘기까지 했기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처벌 여부를 떠나 경찰 수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박나래의 방송 활동에는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방송에 나오게 될 경우 출연 프로그램까지 모두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 와중 나 혼자 산다는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박나래의 사과 멘트를 실었는데 방영될 때는 경찰 조사가 알려진 이후라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박나래의 에피소드를 싣는 강수까지 두었지만 그 내용 전체가 본인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대동해서 박나래의 잘못을 포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데다 누가 딱 봐도 그냥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참회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방송에서 대놓고 호소하면서 동정이나 구하려는 쇼를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티가 나니 시청자들로부터 더더욱 큰 비난을 받으며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박나래에게 있는 논란은 둘째치고 특정 멤버의 가족, 지인으로 때우는 것 자체가 이미 나온산의 고인물화 및 하락세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명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이다. 반면에 거기다 팬들과 트패미들을 주축으로 한 여초 커뮤니티 성향의 사람들은 박나래가 여자여서 그렇게 심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거를 처벌할 거면 리얼돌도 처벌해라. 사적인 자리에서 남자가 한 성희롱도 처벌해라는 본인들의 평소 행적을 생각하면 심히 내로남불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 또한 방송 분량의 반이나 써가며 감성팔이를 했다는 점은 제쳐두고 박나래가 많이 반성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6월 23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시민단체 및 언론 반응.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월 4일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었다. 논평에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성희롱이 아니며 성평등에 대한 백례시이자 여성 연예인에 대한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주장하는 성희롱이라는 비판은 이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 수사로 이어진 박나래 씨의 성희롱 혐의가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7일 박나래는 무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모두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뤄질 것이라 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 혹은 잠재적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픈넷, 박나래 성희롱 논란의 박나래는 무죄. 미디어 오늘, 오픈넷 성명서. 한겨레 신문은 GS25 사건 등과 이 사건 등을 얘기하며 백내 씨의 전형으로 지칭하여 박나래의 위법 가능성이 없으니 처벌을 종용하지 말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또한 남성 특권 이론을 인용하여 박나래가 지탄받는 것은 박나래가 남성처럼 적극적인 성적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 반대 내세운 백내 씨, 경찰은 왜 타협하나? 한겨레 박나래의 성적 농담이 불쾌하다는 남성들에게 한겨레 제목조차 모호한 박나래 수사경찰 내부서도 각하했어야 한겨레. 경향신문은 이 사건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라며 여성운동의 역사를 언급하며 숨겨진 권력관계를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남자가 하면 성희롱, 여자가 하면 농담이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을 찔렀다. 박나래 논란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누가 성희롱 개념을 오용하는가? 뉴욕타임스에서도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대략 웃어넘길 1, 이중잣대라는 것인데 친페미 성향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4. 출연자 보호 명목 댓글 폐쇄 논란. 박나래 성희롱 논란. 방송가 어쩌나 예능 댓글 비공개 MBN 2021.05 4. 또한 2021년 5월 3일 이후 모든 방송사는 박나래가 진행 중인 모든 방송의 네이버 TV, TALK 게시판 댓글들을 출연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막아놓았다. 특히 박나래가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의 경우는 시청자 게시판에 박나래의 하차를 요구하는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을 임의로 가려놓았다. 이는 과거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모든 방송에서 편집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하차한 수많은 문제 연예인들에 비해 대조되기도 한다. 남자 연예인은 물론이고 여자 연예인 중 코미디언 이세영도 SNL 코리아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인터넷 댓글이 막힌 적이 없었다. 유독 박나래만 모든 방송사가 나서서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오죽하면 박나래가 나래바로 PD들을 비롯한 방송국 관계자들 접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등장했다. 5. 기타. 박나래 문서의 술버릇 문단에도 나오지만 박나래는 술버릇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동료 남자 연예인들을 성추행한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이다. 그동안은 나래바로 희화화되며 방송에서 이런 행위들이 가벼운 개그 소재로 쓰였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동료 남자 개그맨들을 비롯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술을 마신 다음 직간접적인 성희롱을 해온 것을 바보같이 자랑스럽게 밝힌 셈이다. 과거 인생술집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2년 정도에 박나래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우연히 평소 롤모델이던 신동엽을 만나 온갖 색드립 개그를 했는데 신동엽은 나가면서 나래야, 나는 너처럼 쓰레기는 아니야 라는 말을 남겼다고 본인의 입으로 밝혔다. 그것도 기록으로 남는 방송에서. 신동엽은 색드립에 능한 만큼 면역도 강하고 색드립 개그의 대표 주자인 신동엽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보여줬다고 하나 그런 신동엽이 저리 말할 정도면 수위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동엽은 압도적으로 수위 제어에 능하다. 쉽게 말해서 선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되 절대 넘지는 않는다. 잘 생각해보면 신동엽이 마약, 사업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있어도 색드립을 과하게 쳐서 구설수에 오른 적은 전무하다. 게다가 신동엽의 색드립 및 개그 스타일은 대놓고 지저분한 음담 패설을 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며 특유의 순발력이 있는 언어 유희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는 범위로 방송에 나와도 괜찮은 수위 조절이 되도록 만들면서 상상하면 재미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박나래가 직접 19금 스탠딩쇼를 표방하여 진행한 박나래의 농염주의보를 보면 센스 있는 색드립이 아닌 노골적인 음담 패설이라서 웃기기는커녕 듣기 거북할 정도라는 의견이 많다. 2021년 5월 13일에 진행된 백상예술대상에서 둘이 만났을 때 신동엽은 마음고생으로 다이어트 했네 라고 간접적으로 박나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박나래는 과학을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 라고 웃음까지 지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나래와 비슷하게 색드립을 주무기로 삼은 두 기수 선배 개그우먼인 안영미와도 비교되고 있다. 안영미 역시 개그 무대에서 예능으로 넘어온 극초창기를 제외하면 색드립의 수위를 방송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또 주변에 제지하는 인물이 거의 없던 박나래와 달리 송은이나 신봉선, 김신영, 라디오스타에서는 옆자리인 김구라 같은 동료들이 안영미가 선을 넘지 않도록 옆에서 제지하는 역할을 해준 덕에 색드립의 정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지 않고 적당히 필터링이 될 수 있었다. 이경규가 찐경규에서 장도연에게 조언한 내용도 재조명받고 있는데 장도연이 나는 캐릭터가 없다. 19금이라고 하자니 안영미 선배처럼 선을 잘 타지도 않고 박나래 선배처럼 파이팅이 넘치지도 않는다. 라고 캐릭터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었고 이에 이경규는 토크를 잘하는 점을 들어 너는 누구와도 티키타카를 해도 되는 사람이다. 19금은 절대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프라 윈프리가 될 수 있는 게 너다. 라는 조언을 해줬다. 이후 장도연은 여러 프로들의 MC를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박나래는 바로 그 19금 색드립으로 논란이 되자 역시 예능 대부의 선고안이라며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박나래는 2025년 12월 3일 박나래의 갑질 등 논란이 발생한 뒤 활동 중단을 알렸고 다른 유명 인물들까지 이 여파가 번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있다.